어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인가? 이재명을 버리겠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죠.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 측에서 대장동 특검에 미온적이거나 또는 반대했던 이유는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가 막혔을 때, 대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막혔을 때 검찰이라는 조직에 매이지 않은 외부 수사 전문가에게 수사를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장동 관련 범죄는 전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것도 검찰이 총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50억 클럽 곽상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 수사가 부실해서 유죄를 못 이끌어냈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 담당 검사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운동권 출신의 친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망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증거도 없고요.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어쨌든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심부터는 검사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보강해서 새로 꾸린 상태예요. 누가 봐도 검찰이 이 문제를 덮고 싶은 게 아니라 까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요? 검찰입니까? 아니죠. 이재명 아닙니까? 수사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그리도 당당하다더니 진술서 한 장 던지고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 거부도 권리다, 이 얘기만 떠들고 있어요. 진술 거부가 헌법적인 권리 맞는데 본인은 숨길 게 없다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검찰이 하는 얘기는 전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면서, 그러면 그 수준 낮은 황당무계 소설을 지가 조목조목 깨부수는 게 훨씬 쉬운 일 아닌가요?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게 오로지 지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새로 시작한다는 건 그냥 검찰 수사를 다 무마시키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측은 이 시점에서 대장동 특검을 한다는 말에 전혀 호응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대선 랠리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말도 안 된다. 니들이 수사를 막으면서 수사가 잘 안 되니까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혼자서 그냥 특검법을 발의해버린 겁니다. 단독으로. 수사 내용에는 대장동 비리,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천화동인 지분율에 대한 수사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명 절차입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은 법으로 정해지는데 민주당이 그걸 뭐라고 적어놨느냐.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한다.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무조건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교섭단체라는 것이 뭐냐? 2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명의 의원이 모인 모임입니다. 의원 20명 이상이 모여야만 교섭단체가 돼요. 현재 국힘 115석, 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7석입니다. 무소속은 상당수가 민주당에서 뭔가 잘못하고 떨려 나온 사람들이라서 사실상 민주당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정의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1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명이 넘어야 이론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불가능해요. 그러면 교섭단체는 둘만 남습니다. 국힘당과 민주당. 그런데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단 하나,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길게 무슨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어쩌고 저쩌고 짓거려 놨지만 그 뜻은 그냥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정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테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거기에서 1명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추잡하죠. 민주당이 간첩을 2명 추천한다. 대통령은 2 간첩 중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민주당이 유영철과 추미애를 추천했다. 대통령은 추미애 특검을 골라야 됩니다. 민주당이 범계랑 조국을 추천했다. 대통령은 그 새끼들 이래야 됩니다. 원래 한국은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고 특검은 야당, 야권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특검이라는 것이 대개 대통령 또는 정부의 고위직을 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천을 민주당이 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었습니다. 그게 박영수였던 거예요. 50억 클럽 박영수를 두고 민주당 측 머저리들이 박근혜가 임명한 특검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박영수를 박근혜 정부 인사로 몰아가던데 그냥 말이 안 되는 헛소리예요. 민주당 측 인사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 대상이 바로 그 야당의 대표예요. 대장동을 수사하겠다는 특검을 추천하는 야당의 대표가 바로 그 대장동 비리로 기소가 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의자라면 특검은 야당이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건 말이 되죠.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특검을 야당 대표가 결정한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범죄자가 나는 검사 대신 나랑 친한 변호사한테 수사를 받을게요 하는 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제가 자주 말하는 법 장난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범죄 집단이 갖게 되니까 오로지 그 권력을 지들의 범죄를 덮고 무마하고 빠져나가는 데 쓰는 거예요. 지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법, 지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법 연구회 판사 몇 명 갖다 놓으면 그림 완성 아닌가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고 천화동인은 전부 윤석열 거고 50억 클럽은 다 윤석열의 하수인이고 물론 이렇게까지 억지를 쓰는 게 받아들여질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힘들다고 치더라도 지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쉽죠. 이재명은 아무것도 몰랐고 김만배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일 뿐이고 국힘당인 박상도는 잘못했고 박근혜가 임명한 박영수도 잘못했고 그런데 대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는 우연히도 화천대유에서 50억을 받았을 뿐이고 마무리도 절대 깔끔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냥 나버리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죽어버리니까요. 뭔가 윤통이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뭔가 관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증인이 몇 명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은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특검은 진실을 절반밖에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끝. 이 예상은 물론 제가 그냥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러나 저 주장은 실제로 다 민주당이 지금 떠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곽상도 박영수는 윤석열 사람이다. 이재명은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줬다. 이재명은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전부 민주당이 실제로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이재명이 고른 특검이 거기에 도장만 꽝 찍어주면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찐빠들은 어차피 제 영상을 보지도 않겠지만 주변 찐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상이냐고. 똑같은 스토리를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야기를 해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보수진영 누군가의 이름으로 교체해서 말을 해도 너는 똑같이 이게 정상이라고 답을 하겠느냐. 자기가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직접 고른다는 게 네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재명은 억울하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네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치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특검을 이재명이 직접 고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수사관을 내가 직접 골라서 수사를 받겠다. 세상 그 어느 나라에 그따위 법이 있냐고요.